미세먼지의 황사까지 지금 전국이 난립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밖에 나가서 숨을 쉬어도 괜찮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번엔 이례적으로 남쪽에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현상이라는데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죠. 강원도는 미세먼지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라는데요. 그리고 이 강원도에는 미국 CNN이 겨울의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선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오로라, 러시아 상테페테르부르크의 얼음 예술 조각, 스웨덴의 술로기둥, 이탈리아의 가라앉은 마을의 종탑,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끓는 물, 눈 덮인 런던 등과 함께 강원도의 얼음축제가 겨울의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의 얼음축제는 바로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송어와 비슷한 산천어는 서울의 북동쪽 산속에 있는 마을 화천 주변의 강에서 흠잡을 데 없이 살다가 춥고 건조한 겨울이 와서 강물이 얼어붙으면 두께 40cm의 얼음 밑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경이로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기사입니다. 매년 1월 화천 산천어 축제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갑작스러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두꺼운 옷을 입은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 빙판 위로 몰려들고 갓 잡은 고기가 넘쳐나 둑을 따라서는 고기를 구워 먹는 숯불 냄새가 진동하며, 몇몇 사람들은 얼음 구멍 낚시에 만족하지 않고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얼어붙을 듯한 물속으로 뛰어들어 미끄러운 송어를 잡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CNN이 이 산천어 축제를 겨울의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하며 놀라워한 것인지는 여기 모인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두 한꺼번에 얼음 위에 있는 장관을 보면 그럴만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뭔가 오싹한 게 빙판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얼핏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지방자치 축제 중에서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이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단순히 국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강원도로 유입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여행 매체 더 트래블도 놓칠 수 없는 세계 10대 겨울 축제 중 하나로 화천을 꼽았는데요. 산천어 축제는 세계 최고이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라는 이 기사는, 화천 산천어는 한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매력적인 마을에서 열리는 낚시 축제이며, 낚시를 하거나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 이 추위를 견디고 머물 가치가 있는 인상적인 겨울 축제 중 하나이며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다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여행 매체인 론리플래닛 또한 한국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7곳을 선정하면서 강원도는 겨울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지역의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들과 함께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강원도의 큰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도 얼어붙은 강에 구멍을 뚫고 송어를 잡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한국 얼음 낚시 축제로 몰려든다 전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씨로 인해 열리지 못했고, 지난 2년 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개최되지 못했던 축제가 다시 시작되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약 32톤의 신선한 산천어가 강에 추가되었으며, 2003년 시작된 이 축제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소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진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데요. 앞으로도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져 강원도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 세계 최고 그룹인 BTS, 그중에 열심히 화생방 훈련을 받고 있는 멤버 김석진 훈련병의 늠름한 모습이 요즘 화제죠. 이제 당분간 완전체로의 활동이 어렵게 된 BTS인데요. 잠시 제왕의 자리가 공석인 현재 시점, K-팝 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K-팝 걸그룹들의 대활약이 아닐까 합니다. 블랙핑크와 같은 여왕급 그룹의 활동은 물론이고, 많은 신인 그룹들이 2022년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모두 실력들도 대단하고 노래도 중독성 있고, 왜 데뷔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지 대번에 체감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룹 중 하나인 상큼한 매력의 그룹 뉴진스. 이 뉴진스를 중국인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났다고 하는데요. 그저 뉴진스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서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적 열패감에 찌들어 있는 일부 중국인들이 더러운 본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이 어리고 이쁜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
억지스러운 이유는 바로 뉴진스가 한국의 전통 한지와 관련한 영상에 출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뉴진스가 협업하여 우리 전통 한지를 소개하는 바로 이 유튜브 영상이 일부 중국인들의 혈압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뉴진스 친구들의 한복을 입은 상큼함은 물론 전통 한지가 얼마나 대단한 유산인지 다시 한번 감탄하게 하는 이 영상을 다들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용한 바 있다는 사실이나 세계적 예술작품 복원에 활용되는 점, 종이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공예품들, 꽃을 사용하여 꽃 한지를 만드는 과정 등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영상인데 일부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이제 종이까지 훔쳐가냐며 열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K-팝 그룹이 이런 영상을 찍으면 종이가 한국 것이라고 오해될 수 있다는 진짜 신박한 발상인 것인데요. 영상에서 단 한 장면도 종이의 기원이 한국이라고 말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패감에 찌들은 중국인들의 기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기적의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은 것인지 중국 신화닷컴은 진짜 대놓고 혐한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뉴진스가 다른 중국 문화 훔치기에 나섰다면서 중국 본토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사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뉴진스가 각국 순위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이제 이런 뉴진스가 한지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한지가 아니라 중국의 화지를 만들었다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마마무, 여자친구, 아이브 등의 멤버들도 레드비나 비녀 등 모두 중국의 것을 훔쳤다면서 이렇게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훔쳐간다는 얼토당토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진스를 왜 좋아하냐면서 중국 본토의 뉴진스 팬들까지 나무라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들을 보고 현혹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한패거리인지는 몰라도 뉴진스 SNS에 등장한 그들은 중국 문화를 훔치지 말라고 온갖 상스러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저렇게 댓글 다는 중국인들 중에서 찐 뉴진스 팬들이 있기나 한지 뉴진스가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든 음악과 콘텐츠들을 합법적으로 듣고 구매하는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팬들은 전통 문화를 알리는 뉴진스의 노력이 보기 좋다면서 이런 비난에 대한 강력한 쉴드와 칭찬을 해주고 있기도 했는데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영어 자막도 올린다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로 이 영상이 퍼져나가면 중국인들의 열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 같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과거 BTS와 일본 극우들과의 이슈가 있었을 때 바이스톰이 나섰던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더군다나 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홍보한 이유로 일부 무식한 중국인들의 공격을 당한다면 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미개함으로 규정하고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구찌 다들 좋아하십니까? 구찌가 아주 파격적인 한국 사랑을 선보여서 지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온라인에 떠도는 밈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 찐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금은 난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입을 능력도 안 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최근 구찌의 몇몇 제품 디자인들은 솔직히 개인적 취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못 사입는데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물론 이건 구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안목이 디자인적으로 후져서 그런 것일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명품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참으로 파격적이라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비록 저는 못 사입어도 한국 소비자들이 불티나게 사입는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구찌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문화재청과 협업하여 3년간 경복궁 복원 사업에 후원을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비록 마케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나서서 후원도 하고 경복궁과 같은 우리 문화유산을 알려준다고 하니 어차피 한국이라는 시장을 노리는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구찌를 응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찌가 우리에게 이거 조금 무슨 의미인 거지? 라는 난감함을 선사했던 아까 그 한글 디자인들은 구찌가 설빔으로 준비했다는 코리안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인데요. 아니 진짜 온라인상의 제품 이미지만 봤을 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식 온라인몰에 가서 직접 찾아보니 놀랍게도 진짜였습니다. 당당하게 한글로 구찌라고 적혀있는 제품들을 보고 있자니 온갖 복잡 미묘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에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농담 말라고 하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댓글들은 한국도 알리고 좋네, 구찌에서 한글을 볼 줄이야, 주목, 동묘 콜렉션
컬렉션이냐? 정품 맞냐? 등판에 정품이라고 따로 써라. 힙한 사람이 입으면 힙해 보일지도 등등이었는데요. 이 한글 컬렉션들이 한국 독점 판매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찌가 이것을 설마 나름 한국인들을 위한 국뽕템으로 만든 라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략을 뒤집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구찌의 이런 시도에 대해 왜 이러느냐는 저 같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너무 아니 저런 한글 폰트가 유니크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패션적으로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라리 마케팅적으로 180도 전환하여 이 라인을 코리안 콜렉션으로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죠. 한글이 생소한 외국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유니크함이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응을 좀 넣어서 귀엽게 구찌에용, 구찌 입어, 아잉 구찌 뭐 이렇게 말입니다. 간혹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이 핫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글로 새마을이나 호남 향후회 같은 희한한 말이 쓰여진 옷들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웃음이 나면서도 신기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한글에 동그라미가 많아서인지 글씨 같지 않고 도형이나 그림 같아서 예쁜 느낌을 준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보다는 외국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들이 더 잘 먹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죠. 겸사겸사 한글도 많이 알릴 수 있어서 좋고 말입니다. 어차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나서서 만든 한글 디자인 제품이라면 진짜 진귀한 레어 아이템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이 팔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